따스한 봄 햇살이 기분 좋게 등굣길을 비추던 월요일 아침이었다. 18살 김지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이어폰을 낀 채 한적한 주택가를 걷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다소 멍했고 걸음걸이에는 고등학생 특유의 약간의 반항심과 무료함이 섞여 있었다. 지훈에게 학교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곳 친구들과 시시덕거리고 가끔 농땡이를 피우는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없는 그야말로 평범함의 대명사 같은 학생이었다. 장래 희망을 적어내라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빈칸으로 제출할 정도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큰 고민도 기대도 없었다. 그렇게 무념무상으로 걷던 지훈의 앞을 작은 그림자가 불쑥 가로막았다. 깜짝 놀라 이어폰을 빼자 앳된 여자아이 하나가 그의 바로 앞에 서서 동그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5살쯤 되었을까. 양갈래로 묶은 머리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는 마치 인형처럼 귀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은 구석도 있는 듯 했다. 저기, 아저씨, 길 잃었니? 엄마는 어디 계시고? 지우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리고는 지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믿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바. 네. 지훈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었겠지. 아니면 이 아이가 지금 장난을 치는 것이거나.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 커다란 눈망울에는 어떤 꾸밈도 없어 보였다. 아바 맞잖아요. 나 안유나예요. 아빠 딸 유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다. 아빠라니. 내가 이 작은 아이의 아빠라고 말도 안 돼.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다. 꼬마야, 너 사람 잘못 봤어. 나는 네 아빠가 아니야. 우리 한 번도 만난 적 없잖아. 지우는 애써 침착하게 아이를 타일렀다. 하지만 유나는 더욱더 지훈에게 매달리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빠 맞는데 엄마가 그랬어요. 이 사진 속 아저씨가 아빠라고. 유나는 작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내 지훈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앳되고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축제 때 친구들과 장난삼아 찍었던 사진이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사진 속의 자신이 지금보다 훨씬 어리다는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라는 뜻인데 이건 네가 어떻게 이걸. 지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가 줬어요. 아빠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꼭 필요할 때만 찾아가라고 했는데 유나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과 간절한 목소리는 지훈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이른 아침이라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지만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몰랐다. 일단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좀 그러니까 저쪽 공원으로 같이 가자. 응, 지훈은 유나의 작은 손을 잡고 근처 공원 벤치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자 지훈은 다시 한번 윤에게 차근차근 물었다. 유나야, 정말 내가 네 아빠라고 생각해. 혹시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아빠 이름은 김지훈. 여기 명찰에도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유나는 지훈의 교복 가슴에 달린 명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확실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아이가 자신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걸까? 엄마 성함은 혹시 이수진 씨니? 지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몇 년 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스쳐 지나갔던 한 여자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 여자와의 관계는 하룻밤의 실수라고 하기에도, 그렇다고 진지한 만남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저 짧고 강렬했던 기억으로만 남아있었다. 당시 그녀는 지훈보다 몇 살 연상이었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 잠시 지훈의 동네에 머물렀다가 홀연히 사라졌었다. 지훈은 그 후로 그녀를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유나는 그 이름을 듣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엄마 이름 이수진 맞아요. 아빠 엄마 알아요.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모든 정황이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하고도 믿을 수 없는 가능성.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의 인생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터였다. 18, 아직 고등학생인 자신이 한 아이의 아빠라니.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왜 너 혼자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는 많이 아파요.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유나가 아빠 찾아온 거예요.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아주 강하고 멋진 사람이래요. 유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래요. 유나의 말은 지훈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이수진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자신에게 보낸 것이라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안개 속처럼 막막하기만 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일단 학교는 가야 했다. 하지만 이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유나야, 일단 아죠. 아니, 아빠랑 같이 학교에 가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괜찮겠니? 유나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유나의 손을 잡고 다시 학교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는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듯했다. 학교에 도착한 지훈은 담임 선생님께 사정을 대충 둘러대고 유나를 양호실에 잠시 맡겼다. 양호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훈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었다. 수업 시간 내내 지훈은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유나와 이수진,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지훈은 양호실로 달려갔다. 유나는 간이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자 유나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남자와 작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과 유나의 모습 같아 지훈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빠, 이거 아빠랑 유나예요. 우리 이제 같이 살 거죠? 유나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지훈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아니, 결정을 내릴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그때 양호실 문이 열리고 한 여학생이 들어섰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청순한 외모를 가진 지훈이 평소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남몰래 시선을 빼앗기곤 했던 같은 학년의 박서현이었다. 서현은 지훈과 유나를 번갈아 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훈아, 이 아이는 누구야? 내 동생. 지훈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유나가 먼저 해맑게 소리쳤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안유나예요. 우리 아빠 여자친구 후보 1번이세요. 유나의 폭탄 발언에 지훈과 서현은 동시에 얼굴을 붉히며 할 말을 잃었다. 지훈은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이 황당하고도 기막힌 상황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평범했던 그의 고등학교 생활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유나의 폭탄 발언이 양호실의 정적을 갈랐다. 김지훈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빨갛게 달아올랐고
박서현은 순간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지훈과 유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아주 미세한 재미있다는 감정마저 스치는 듯 했다. 저기, 서연아,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지훈은 평생 이렇게 당황해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을 더듬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실대로 말할 수도 그렇다고 적당히 둘러댈 만한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의 뇌는 완전히 정지된 것 같았다. 아빠 여자친구 후보 1번 맞잖아요. 엄마가 그랬는데 아빠 옆에 예쁜 언니가 있으면 꼭 친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그래야 유나 새엄마가 빨리 생긴다고. 유나는 해맑다 못해 잔인할 정도로 순수한 발언을 이어갔고 지훈은 거의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수진 씨, 도대체 애한테 뭘 가르친 거야? 마음속으로 절규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어쩔 줄 몰라 하는 지훈을 바라보다가 이내 윤에게 시선을 돌리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뜻해서 험악했던 양호실의 분위기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다. 안녕, 유나야. 나는 박서현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서연은 자연스럽게 유나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인사를 건넸다. 유나는 서연의 다정한 모습에 금세 마음을 열었는지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서연 언니. 진짜 예뻐요. 우리 아빠랑 잘 어울려요. 에어, 고마워. 서연은 유나의 칭찬에 살짝 얼굴을 붉혔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그녀는 다시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홍당무였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진정된 듯 보였다. 서연은 이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굳이 캐묻거나 지훈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저 작은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지훈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평소와는 달라 보여 조금 더 궁금해졌을 뿐이다. 지훈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유나 정말 귀엽다. 서연은 짧은 말을 남기고 양호실을 나갔다. 그녀가 사라지자 지훈은 긴장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오늘 하루 정말이지 스펙터클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학교 수업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다. 지훈은 종례가 끝나자마자 유나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다행히 부모님은 아직 퇴근 전이셔서 그는 유나를 자신의 방에 몰래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다. 일단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다. 유나야, 엄마 병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니,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 엄마가 써준 편지 같은 건 없어. 지훈은 유나의 작은 가방을 뒤져보았지만 사탕 몇 개와 그림도구 외에는 별다른 단서가 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 유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엄마가 종이에 적어줬는데 어디다 뒀지? 유나는 한참을 주머니와 가방을 뒤지더니 마침내 작은 메모지 하나를 찾아내 지훈에게 건넸다. 메모지에는 병원 이름과 함께 이수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몇 자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전화번호는 없었다. 지훈은 일단 인터넷으로 병원 위치를 검색했다. 다행히 서울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이었다. 그는 윤에게 저녁으로 간단히 빵과 우유를 챙겨주고 자신은 잠시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유나는 처음에는 같이 가겠다고 떼를 썼지만 지훈이 금방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지훈의 마음은 착잡했다. 그는 몇 년 전 아주 짧았던 이수진과의 만남을 떠올리려 애썼다. 당시 지훈은 중학교 1학년 14살이었다. 여름방학을 맞아 외할머니 댁이 있는 시골 마을에 잠시 내려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이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도시에서 잠시 쉬러 온 여행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어딘가 슬퍼 보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지훈은 어린 마음에 그런 그녀에게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설렘을 느꼈었다. 함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짧은 기억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그녀는 지훈에게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었다. 그게 전부였다. 하룻밤의 실수 같은 건 결코 아니었다. 그저 짧은 시간 동안 어린 소년과 상처 입은 듯한 젊은 여자가 나눴던 플라토닉한 교감,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의 유나라니. 도대체 그 짧은 시간 속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병원에 도착한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내 데스크에 이수진이라는 환자가 있는지 문의했다. 간호사는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수진 환자가 현재 입원 중이며 상태가 위중하여 면회가 제한된다고 알려주었다. 지우는 담당 의사와 잠시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간청했고 마침 복도를 지나던 의사와 짧게나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이수진은 희귀 혈액암 말기 환자였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어린 딸의 미래를 걱정해 유일한 혈육인 아이 아빠에게 보낸 것이었다. 의사는 이수진이 지훈에게 남긴 짧은 편지를 건넸다. 편지 내용은 간결했다. 지훈 씨에게 오랜만이에요. 아니 어쩌면 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당신은 내 딸 유나의 아빠예요. 미안해요. 당신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안기게 되어서. 하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유나는 당신을 꼭 닮았어요. 착하고 밝고 웃는 모습이 특히. 부디 우리 유나를 부탁해요. 이기적인 부탁인 줄 알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언젠가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수진 드림. 지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수진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유나는 정말로 자신의 딸이라고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오자 그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방 한구석에서 웅크린 채에 잠든 유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자신을 꼭 닮았다는 이수진의 말처럼 잠든 유나의 얼굴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다. 그는 조용히 유나의 옆에 누워 작은 이마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두려움, 혼란스러움, 그리고 아주 작은 책임감 같은 감정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유나를 위해 서툰 솜씨로 아침을 준비하고 등교 준비를 도왔다. 유나는 그런 지훈의 모습이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다. 아빠, 오늘부터 유나랑 같이 학교 가는 거예요. 응, 유나는 오늘부터 아빠랑 같이 지낼 거야. 지훈의 말에 유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니 지훈은 어쩐지 자신이 조금은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학교로 가는 길 유나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제잘제잘 떠들어댔다. 어제 양호실에서 만났던 예쁜 서현 언니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아빠, 서현 언니 진짜 착하죠. 유나는 서현 언니가 우리 새엄마 됐으면 좋겠어요. 지훈은 또다시 얼굴이 빨개졌지만 어제처럼 당황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런 건 유나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꼬맹가. 학교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저만치 앞에서 걸어오던 박서현과 마주쳤다. 서현은 지훈과 유나를 보고는 가볍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유나는 신이 나서 서현에게 달려가 안겼다. 서현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아빠랑 같이 학교 왔어요. 서현은 유나를 다정하게 안아주며 웃었다. 그리고는 지훈을 향해 물었다. 지훈아, 어제 유나, 아니 동생은 잘 들어갔어. 그녀는 여전히 유나를 지훈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듯 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쩐지 서현에게만큼은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현아, 사실 유나는 내 동생이 아니야.
지훈의 말에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리고 유나가 그 옆에서 천진하게 덧붙였다. 네, 저는 아빠 딸 안유나예요. 서연 언니, 우리 아빠 여자친구 해주세요. 이번에는 서연도 지훈만큼이나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당황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고 지훈은 그저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는 이제 세 사람을 중심으로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기 시작했다. 박서현의 얼굴에 떠오른 놀라움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김지훈과 그의 발치에 매달려 자신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올려다보는 안유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지훈이에게 딸이 있다고, 그것도 이렇게 큰 딸이.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는 듯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지훈은 서연의 표정을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다. 지금이라도 유나의 입을 막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서연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한데.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정말이야. 그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고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유나는 그런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서연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천진하게 말했다. 언니, 우리 아빠 진짜 멋있죠? 유나랑 결혼해서 엄마가 되어주면 안 돼요. 유나야. 지훈은 결국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하지만 유나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이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묘한 침착함을 보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몸을 낮춰 유나와 눈을 맞추었다. 유나야, 그런 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어른들이 천천히 결정해야 하는 거란다. 하지만 유나가 그렇게 말해주니 언니는 정말 기쁘네. 서연의 부드러운 대처에 지훈은 내심 감탄했다. 자신이었다면 분명 허둥대다 일을 더 엉망으로 만들었을 터였다. 서연은 다시 지훈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어떤 비난이나 조롱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과 어쩌면 약간의 걱정이 어려 있을 뿐이었다. 지훈아, 많이 놀랐겠다. 너도 힘들 텐데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아주 어쩌면 이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 그날 이후 안유나의 본격적인 새엄마 만들기 대작전이 시작되었다. 유나는 마치 사랑의 큐피드라도 된 것처럼 지훈과 서연을 엮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학교 복도에서 서연을 마주치면 일부러 큰 소리로 서연 언니, 우리 아빠가 언니 보고 싶대요. 라고 외쳐 지훈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점심시간에는 어디선가 꽃 한 송이를 구해와 아빠가 주는 선물이에요. 라며 서연에게 건네기도 했다. 물론 지훈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주말에는 더욱더 적극적이었다. 지훈이 유나를 데리고 공원에라도 갈라치면 유나는 귀신같이 서연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서연 언니다. 아빠, 우리 같이 가서 인사해요. 라며 지훈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처음에는 어색함에 몸둘 바를 모르던 지훈과 서연이었지만 유나의 천진난만한 매개 덕분에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함께 벤치에 앉아 유나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 유나의 성화에 못 이겨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기도 했다. 그런 소소한 시간들이 쌓이면서 지훈은 서연의 새로운 면모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겉보기에 청순하고 연약한 이미지와는 달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예뻐하고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으며 때로는 엉뚱한 유나의 행동에도 유쾌하게 웃어넘길 줄 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다. 유나를 대하는 그녀의 다정한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가 지훈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고 독특한 상황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훈이 서투르지만 진심으로 유나를 챙기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 대한 인상이 조금씩 달라졌다. 갑작스럽게 아빠가 된 상황에 당황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어린 딸아이의 상처를 보듬어주려 노력하는 그의 모습에서 책임감과 순수함을 느꼈다. 특히 유나가 밤늦게 아프기라도 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안절부절 못하며 유나를 간호하는 지훈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그에게는 평범한 남학생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진지함과 깊이가 있었다. 어느 날 하굣길 유나는 여느 때처럼 지훈과 서연의 손을 각각 잡고 신나게 걸어가고 있었다. 아빠, 서연 언니, 우리 나중에 놀이공원 가요. 유나 회전목마 타고 싶어요. 그래, 나중에 꼭 같이 가자.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서연도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때 유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두 사람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랑 서연 언니랑 손잡으면 안 돼요. 유나가 가운데 서면 되잖아요. 유나의 엉뚱한 제안에 지훈과 서연은 또다시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유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어색하게나마 서로의 손을 잡았다. 작은 유나의 손을 사이에 두고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은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 순간 지훈과 서연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두 사람 모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 낯설지만 기분 좋은 설렘이었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지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 이수진에 대한 걱정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틈틈이 병원에 연락해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그녀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까지 건넸다. 지훈은 유나 앞에서는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밤이 되면 홀로 깊은 시름에 잠기곤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이수진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유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이다. 자신은 아직 고등학생이고 유나를 제대로 책임질 능력도 없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지훈의 고민을 눈치챈 것일까?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윤에게 줄 그림책을 들고 지훈의 집 근처를 찾아왔다. 마침 유나는 잠들어 있었고 지훈은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집 앞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지훈아, 여기서 뭐해? 유나는 서연의 목소리에 지훈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시어연이구나. 유나는 지금 자고 있어. 무슨 걱정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서연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으며 물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이수진의 상태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털어놓았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는 듯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많이 힘들겠다. 하지만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유나도 있고 그리고 나도 있잖아. 그녀의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눈빛은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애써 그 마음을 눌렀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유나의 새엄마 만들기 대작전은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 사람의 미묘하고도 설레는 감정들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서연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잠시나마 힘을 얻었던 지훈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이수진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지우는 거의 매일같이 병원으로부터 그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아야 했다. 윤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엄마가 곧 건강해져서 돌아올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다독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이수진이 위독하다는 긴급 연락이 왔다. 지우는 유나를 서연에게 잠시 부탁하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이수진은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떠 지훈을 알아보았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그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려 애썼다. 지훈 씨, 와줘서 고마워요. 유나, 우리 유나를. 꼭.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지만 지훈은 그녀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수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지훈의 손을 잡으며 다급하게 속삭였다.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들 유나를 찾고 있어요. 은빛 나비. 그걸 찾아야. 은빛 나비. 그게 대체 뭘까? 지훈이 되물으려 했지만 이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희미하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지훈의 손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이수진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유나는 엄마의 죽음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그저 평소보다 말이 없어지고 지훈의 곁에 꼭 붙어 있으려 했다. 지훈은 그런 유나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수진이 남긴 마지막 말과 은빛나비라는 단서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유나를 찾는 걸까? 그리고 은빛나비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부터 지훈의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자신과 유나를 미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동네에서는 낯선 남자들이 윤에 대해 묻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한 번은 유나와 함께 하교하던 길에 검은색 승용차가 자신들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는데 단순한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인 느낌이 강했다. 지훈은 이수진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유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유나를 유치원에 보내는 대신 당분간 자신이 데리고 있기로 했고 외출도 최대한 삼갔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창밖을 살피는 날이 늘어갔다. 이런 지훈의 변화를 서연이 모를 리 없었다. 지훈은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해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늘 불안과 피로가 가득했다. 유나 역시 아빠의 그런 모습에 영향을 받아 풀이 죽어있는 날이 많았다. 지훈아, 요즘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지? 나한테는 말해주면 안 돼. 어느 날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잠시 다른 곳에서 놀고 있었다. 지훈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리려 했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눈빛을 보자 결국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이수진의 마지막 유언과 최근 자신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그리고 정체 모를 그 사람들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물론 은빛나비에 대한 것은 아직 혼란스러워 말하지 못했다. 서연은 충격적인 이야기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지훈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녀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지훈과 유나를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말 무서웠겠다. 하지만 지훈아, 이제 너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 나도 같이 도울게. 유나는 내가 잠시 돌봐줄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라면 분명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서연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말은 지훈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의 지지와 격려는 그가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더 큰 위험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 같았다. 그날부터 서연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훈과 유나를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더 안전할 것 같다며 방과 후에는 유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돌봐주었고, 지훈이 이수진이 남긴 단서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딸이 갑자기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의아해했지만 서연으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는 오히려 지훈과 유나를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을 돕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지훈은 서연의 도움 덕분에 이수진이 남긴 작은 열쇠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한 시중은행의 개인 금고 열쇠였다. 그는 서연과 함께 조심스럽게 은행을 찾아갔고 금고 안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와 함께 은빛 나비 브로치를 발견했다. 브로치는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일기장은 이수진이 남긴 것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과거 한 비밀스러운 연구 조직에 몸담았었고, 그곳에서 개발 중이던 위험한 생화학 물질과 관련된 기록, 그리고 조직의 비리를 알게 되어 도망치게 된 과정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은빛 나비는 그 연구의 코드명이었고, 브로치는 연구 데이터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숨겨둔 장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쫓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연구 조직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이수진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나를 통해 연구 데이터를 되찾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훈과 서현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이나 채무 관계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와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그날 밤 지훈의 집에 괴한들이 침입했다. 그들은 집 안을 샅샅이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다행히 그 순간 지훈과 유나는 서연의 집에 머물고 있어서 무사했지만 괴한들은 지훈의 책상 위에 협박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사라졌다. 은빛 나비를 내놓아라. 아이는 우리가 데려간다. 협박은 노골적이었고 시간은 점점 더 촉박해지고 있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사랑하는 딸 유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악몽을 끝내기 위해서 그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제 박서현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하고 있었다. 협박 편지를 발견한 순간 지훈과 서현은 더 이상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미 지훈의 집까지 알아냈고 서연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터였다. 유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 이곳을 떠나야 했다. 지훈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눈앞의 서연과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든 유나를 보자 억지로라도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서연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그들이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몰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훈아.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밤중에 아이까지 데리고.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지훈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위험한 여정에 기꺼이 동참할 각오가 되어 있는 듯했다. 지훈은 이수진이 남긴 일기장과 은빛 나비 브로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것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자 동시에 어쩌면 유일한 해결의 실마리일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 서현의 집을 나섰다. 유나는 깊은 밤 갑자기 깨워져 어리둥절해했지만 아빠와 서현 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칭얼대지 않고 씩씩하게 그들을 따랐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골목길을 빠져나오며 지훈은 자신들의 뒤를 누군가 쫓고 있지는 않은지 연신 주변을 살폈다. 서현 역시 긴장된 표정으로 유나의 손을 꼭 잡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일단 인적이 드문 심야버스에 몸을 실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지금은 일단 그들의 추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버스 안에서 지우는 이수진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혹시라도 피신할 만한 장소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다. 일기장 한 구석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강원도의 작은 산골마을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금은 폐가처럼 변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당분간 몸을 숨기기에는 그곳만 한 곳이 없어 보였다. 몇 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낯선 시골 터미널에 내려 다시 한참을 걸어야 했다. 유나는 금세 지쳐 칭얼거렸고 지우는 그런 유나를 번갈아 업고 안으며 험한 산길을 올랐다. 서현 역시 힘든 기색이 역력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를 도왔다. 그녀는 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의 주의를 돌렸고 지훈에게는 끊임없이 격려의 말을 건네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들은 마침내 이수진의 일기장에 적힌 낡은 초가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행히 집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허물어지지는 않았고 간단히 청소하고 정돈하니 하룻밤 정도는 충분히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친 세 사람은 마루에 쓰러지듯 누워 잠시 숨을 돌렸다.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오다니 믿기지가 않아. 서연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 지훈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였다. 미안해 서연아. 나 때문에 너까지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어서. 지훈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일에 휘말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오직 자신과 유나를 걱정하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함께 와준 것이었다. 그런 말 하지 마, 지훈아.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난 지금 이 순간 너와 유나 곁에 함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무섭고 힘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든든해. 서연은 지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지훈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함께 위험을 헤쳐나오면서 더욱더 깊어진 신뢰와 애틋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때 유나가 잠결에 뒤척이며 칭얼거렸다. 여마 아바. 지훈과 서현은 동시에 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이는 여전히 꿈속을 헤매는 듯했지만 그 작은 입으로 엄마와 아빠를 찾는 모습은 두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훈은 조용히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서현은 자신의 손수건으로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유나는 정말 강한 아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씩씩하게 잘 버텨주고 있으니 서현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딸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지만 유나는 언제나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서연아, 만약에 내가 이 모든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유나를 부탁해도 될까? 지훈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유나는 정말로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될 터였다. 서연은 지훈의 말에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김지훈.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너도 유나도 그리고 나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약속해. 그녀는 지훈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녀의 단호한 약속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지훈에게 형언할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박서연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녀는 단순한 친구나 호감의 대상을 넘어 이미 자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안았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서연 역시 그의 등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도 지훈과 다르지 않았다. 함께 겪은 시련과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이미 서로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애틋한 감정의 교류였다. 하지만 그들의 짧은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낡은 초가집 주변으로 낯선 발걸음 소리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이 마침내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다. 지우는 재빨리 유나와 서현을 깨워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집은 포위된 후였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정면으로 맞서는 수밖에. 낡은 초가집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날카로운 눈매와 냉혹한 표정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풍겨나왔다. 그가 바로 이수진의 일기장에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비밀 연구 조직의 핵심 간부 일명 미스터 블랙이었다. 김지훈 군이라고 했던가 드디어 만나는군. 이수진이 숨겨둔 딸과 그리고 성가신 조력자까지. 미스터 블랙은 방안을 둘러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시선은 지훈의 손에 들린 은빛 나비 브로치에 잠시 머물렀다가 겁에 질려 서연의 뒤에 숨은 윤에게로 향했다. 얌전히 은빛 나비를 넘기고 아이도 순순히 내놓는다면 유혈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거다. 이수진이 어떤 여자였는지 안다면 그게 너희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걸 알 텐데. 지훈은 유나와 서현을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건 이 브로치 아닌가.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아이는 건드리지 마. 하순진하긴. 이수진은 그저 평범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너무 많은 비밀을 담고 있었지. 그리고 그 딸아이가 그 비밀의 일부를 물려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어떤 위험 요소도 남겨둘 수 없어. 미스터 블랙은 오만하게 웃으며 조직의 실체와 이수진이 왜 쫓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일부러 떠벌리듯 이야기했다. 그들의 조직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불법적인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고 이수진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내부 고발을 준비하다 발각되어 도망쳤던 것이다. 그녀는 어린 유나를 데리고 숨어 지내면서도 언젠가 조직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녀가 지훈을 선택한 것은 그가 평범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유나와 연구 데이터를 잠시나마 안전하게 숨길 수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절박한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최후의 도박이었던 셈이다. 어리석은 여자지. 그런 애송이에게 모든 걸 맡기다니. 결국 이렇게 우리 손에 다시 들어올 것을. 미스터 블랙의 조롱 섞인 말에 지훈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냉정을 유지하려 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어떻게든 유나와 서연을 지켜야 했다. 헤어소리 그만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가져가. 대신 아이와 이 사람은 보내줘. 협상은 없다. 미스터 블랙이 손짓하자 사내들이 일제히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서현에게 유나를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괴한들을 막아섰다. 낡은 초가집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훈은 전문적인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필사적인 용기로 맞섰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 삼아 저항했고 괴한들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시간을 벌었다. 서현은 유나를 끌어안고 뒷문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다른 괴한들이 그곳을 막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나를 감싸 안으며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비록 연약한 여학생이었지만 모성애와도 같은 강인함으로 유나를 보호하려 했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은 괴한들을 잠시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 틈을 타 유나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 아빠 서현 언니 도와주세요. 유나의 절규는 지훈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던 괴한을 밀쳐내고 서현과 윤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지훈의 몸에도 상처가 늘어갔고 체력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훈은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은빛 나비 브로치를 떠올렸다. 이수진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것.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괴한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브로치를 살펴보았다. 브로치 뒷면 아주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곳을 힘껏 눌렀다. 삐빅, 날카로운 전자음과 함께 브로치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동시에 집 안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경보 시스템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외부에는 강력한 구조 신호가 발송되었다. 이수진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브로치에 숨겨두었던 최후의 안전장치였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라 조직의 불법 연구시설 위치와 핵심 정보를 담고 있었으며 동시에 외부 특정 기관의 자동으로 구조 및 신고를 요청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경보음과 섬광의 괴한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미스터 블랙은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들의 위치가 노출되었고 곧 경찰이나 정부 요원들이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다. 젠장 이수진, 그 계집애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을 줄이야. 일단 후퇴한다. 브로치는 반드시 회수해야 해. 미스터 블랙은 다급하게 후퇴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와 정부 비밀 요원들이 낡은 초가집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수진이 브로치를 통해 보낸 구조 신호와 핵심 정보를 통해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출동한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미스터 블랙과 조직의 잔당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모두 체포되거나 사살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왔던 비밀 연구 조직은 그렇게 허무하게 종말을 맞이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지우는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서현은 유나를 꼭 끌어안은 채 울고 있었고 유나 역시 겁에 질렸지만 씩씩하게 눈물을 참고 있었다. 잠시 후 한 정부 요원이 지훈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김지훈 군 그리고 박서현 양, 안유나 양 모두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이수진 씨가 남긴 정보 덕분에 거대한 범죄 조직을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세 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세 사람은 모든 악몽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훈은 서현과 유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다. 험난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들은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엄마 이수진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랑과 정의,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긴 은빛 나비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미스터 블랙과 그의 조직이 소탕된 후 지훈과 서현 그리고 유나는 정부 요원들의 보호 아래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다. 며칠 동안 이어진 긴장과 공포 그리고 필사적인 사투 끝에 맞이한 평온함은 아직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만이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정부 요원들은 지훈과 서현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수진이 남긴 일기장과 은빛 나비 브로치에 담긴 정보는 비밀 연구 조직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관련자들을 추가 검거하고 조직의 잔재를 완전히 소탕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유나와 관련된 모든 위협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음이 확인되었다. 모든 조사가 마무리된 후 지훈은 이수진의 유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유나를 향한 절절한 모정과 함께 자신에게 딸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고
자신은 그녀의 계획 속에 이용된 측면도 있었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명의 어머니로서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녀의 용기와 희생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이제 이수진의 마지막 소원대로 유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워내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세 사람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유나의 양육 문제였다. 지우는 아직 고등학생이었지만 유나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였다. 서연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딸이 이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에 대해 크게 걱정했지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지훈의 책임감과 서연의 용기를 대견하게 생각하며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기로 했다. 그들은 당분간 지훈과 유나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지훈과 서현, 그리고 유나는 이제 하나의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비록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함께 생사의 위기를 넘기며 쌓아 올린 그들의 유대감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단단했다. 지훈은 서툰 솜씨로나마 유나의 아빠 역할을 해내기 위해 노력했고 서현은 그런 지훈을 곁에서 도우며 윤에게는 따뜻한 언니이자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 유나는 더 이상 밤에 악몽을 꾸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에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가 되찾아졌다. 안유나의 새엄마 만들기 대작전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더없이 완벽하게 성공한 셈이었다. 물론 그들의 앞날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생 아빠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기상천외한 사건들은 한동안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렸다. 학교에서는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고 주변의 몇몇 어른들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관계에 대해 섣부른 충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훈과 서현은 더 이상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믿었고 그들의 사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기로 했다.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 중에서도 그들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갔다. 지훈은 유나를 위해, 그리고 자신과 서연의 미래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대학에 진학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다. 서연 역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언제나 지훈과 유나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한강 공원. 지훈과 서연은 돗자리에 앉아 서로에게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유나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연을 날리고 있었다. 유나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청량하게 울려 퍼졌다. 유나 정말 많이 컸지. 이제는 제법 언니 티가 나. 서연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은 그런 서연의 모습과 유나의 웃음소리를 번갈아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지난 1년은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러게 처음 우리한테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모든 게 다 너 덕분이야 서현아. 네가 없었다면 나랑 유나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안 돼. 지훈은 진심을 담아 서현의 손을 잡았다. 서현은 부드럽게 마주 잡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 마찬가지야 지훈아. 너랑 유나를 만나서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몰라.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저 멀리서 유나가 자신이 날린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있었다. 그 모습 위로 언젠가 유나가 천진하게 외쳤던 말이 떠올랐다. 아빠랑 서연 언니랑 결혼해서 엄마가 되어주면 안 돼요. 어쩌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유나의 그 소원이 정말로 이루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평범했던 남학생 김지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딸 안유나.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적처럼 다가온 아름다운 여학생 박서현.
세 사람은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왔고 이제 그들 앞에는 따스한 봄날의 햇살처럼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핏줄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랑과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